즉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렇다면 와인의 항산화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 두 잔의 와인을 마신 후 전후의 비교를 통해 적포도주가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와인을 마신 후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1시간 후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 활성산소 수치를 측정했다. 40대에서 60대까지 7명 중에서 6명이 와인을 마시기 전에 비해 활성산소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에는 OPC라든가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모두 다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은 포도가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껍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는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음료로서 가장 가치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포도가 만들어낸 한 잔의 와인. 그 속에는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비밀이 담겨 있다. 차, 커피, 와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기호식품 속에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병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성분이죠. 이런 이유로 차와 커피, 와인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적당량을 마시면 약이 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기호식품일지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차나 커피 혹은 와인을 마시는 것은 잠시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인물이 있죠. 바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입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은 독극물인 비소에 중독돼서 숨졌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의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위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직후 윗속에 10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는 현대의학으로는 위암 3기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또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허리 치수가 5인치 정도 줄었고 체중도 10kg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위암 환자의 체중 감량 정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위암으로 사망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연구진들은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그의 식습관에 주목했는데요. 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나폴레옹은 신선한 고기 대신 이 소금에 절인 고기나 구운 고기를 많이 먹었고 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암의 여러 위험 요인에 노출된 나폴레옹은 55세 위암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위암. 위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해답을 알아봅니다.
1994년 마지막 승부란 곡으로 일약 가요계의 스타로 떠오른 김민교 씨. 일에서의 성공은 물론 단란한 가정까지 꾸리며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2006년 초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왔다. 위암이었다. 다행히 초기 상태에서 발견됐지만 종양이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이었다. 뭐 지방 공연 간다 그러면은 차에서 막 끼니를 또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차에서 먹어야 되는데 제일 빨리 되는 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인스턴트잖아요. 그런 것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가 계속 축적돼서 쌓여가지고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술 후 가장 달라진 것은 식단이다. 평소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과 튀김류 대신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야채들이 식탁에 오른다. 덕분에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었던 어린 두 딸의 입맛도 바뀌었다. 누구보다 아빠를 따르는 아이들.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딸들과 함께 보낸다. 그에게서 암 환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완전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얼른 살이 붙어야 되는데 살이 좀 얼굴에 좀 쪄야 되는데 이렇게 얼른 안 쪄네요. 마음이 다 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설사하게 되면 금식을 시켰고. 김민규 씨는 최근 가수 활동을 재개했다. 이따가 좀 나. 바쁜 스케줄에 혹여 다시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그는 도시락을 챙겨 다닌다. 즐겨 먹던 탄산음료 대신 홍삼을 달인 물에 청국장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만든 건강 주스를 마신다. 거기에 삶은 밤까지 함께 먹으면 한 끼 밥을 먹은 것처럼 속이 든든하고 편안하다. 그 덕분일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다.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이 있는 날.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번에 종양 표시자라는 걸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정상이 0.2에서 5까지인데 이번에 1.3이 나왔어요. 이 수치로 미루어 봐서는 암 재발의 징후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김민교 씨 같은 경우는 재발의 위험은 뭐 아마 한 2% 전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재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검사 결과에서도 재발 징후는 없고, 다만 수술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느냐 봤는데 수술 전하고 거의 유사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씨는 요즘 운동 시간을 늘리고 있다. 체육학과를 나와 누구보다 운동을 즐기는 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수영장을 찾아 1시간씩 수영을 한다. 그에게 암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다. 오히려 암을 겪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장 큰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제가 이제 전혀 이제 좀 진짜 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일단 신경 쓰고. 이제 그는 건강해진 몸으로 멋진 재기를 꿈꾼다. 암은 22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위암은 남녀를 통틀어 발병률 1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암이다. 세계에서 한국이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됐는데 이것은 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탄 음식, 그리고 음식물을 공유해서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